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절기상 어제가 처서였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는다는 절기답게 오늘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지고요. 계절도 정말 가을 느낌이 서서히 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밤사이 원주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 열대야 사라졌죠. 또 한낮에도 2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아서요. 이제는 좀 더위를 느끼진 않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도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2년도에 여름도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횡성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가로수 훼손 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 서머 페스티벌,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열렸는데요. 그 행사 내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8월 2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방곡동 일대 혁신도시 입구에 약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심 개발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최근에 관련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방곡동 1260번지 일원의 78만여 제곱미터 규모 부지로 혁신도시와 당구동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 국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위해서 최근에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지정 공람을 원주시는 공고했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를 결정할 신청사 권리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었고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이외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 전문가 8명이 합류하고 대부분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는 부지선정위원회 심의 대상 후보지를 발굴하고 부지선정 평가 기준안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의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야생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광해 울타리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원주환경청이 폭우로 인한 도내 광해 울타리 훼손 상태를 조사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홍천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제와 양구가 3곳, 정선 2곳, 화천 1곳, 춘천 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군 지역의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들에게 어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 이 3만여 건의 금액이 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보상금 지급 내용 좀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의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집행위원장 박재경입니다. 네. 예. 정말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사안이죠. 사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예. 어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8월 3일 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역을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해서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이달 31일까지요? 네네. 그렇군요. 한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중에 또 결정된 사항, 그런 거니까 지급되는 거니까요. 예.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급인 거니까. 주말 휴일은 또 빼고요. 예. 뭐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아서 이렇게 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미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에 기재했던
계좌로 입금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급 대상이 3만여 건, 금액이 47억 원으로 이제 좀 파악이 되었는데, 네네. 요 금액이 좀 어떻게 좀 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 이쪽에서 군용기 소음에 관련된 피해를 이제 예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네. 소음 측정되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1차적으로 소음 대책 지역이 지정고시가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제 반발, 체감되는 소음도와 지도상에 그려지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반발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시정을 요청을 해서 2021년에 12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돼서 지정고시가 됐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8월 이제 3일 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22일부터 금액이 지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예. 이게 그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느냐에 따라서 1종, 네. 2종, 3종으로 이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구분된 지역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네. 지급이 되는 거죠? 1종 지역인 경우는 6만 원이고요. 월 6만 원. 예. 2종 지역인 경우에는 4만 5천 원. 3종 지역인 경우는 3만 원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 가맹 요건이 있습니다. 전입 연도에 따라서 8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입하신 분들은 30% 감액. 그다음 네. 2010년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50% 감액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뭐 4만 5천 원, 6만 원, 3만 원을 다 받지 못하시고요. 반액 예. 기준자가 상당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문제인데 네네. 1989년도 이전의 전입은 이제 100%가 인정됩니다만은 그렇죠. 그 이후는 이제 30%가 감액돼요. 예. 2011년도 뭐 10년이 훨씬 넘었군요. 예, 또 예. 그 이전에 또 전입을 해야지 그 이후는 또 50% 감액을 지급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네. 지금 3만 가구라 합니다만은 100%다 이제 그 적용되는 가구가 지역이 예. 5,800여 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이건 뭐 예. 좀 지역의 문제가 특성상 있습니다. 좀 원래 제기되었을 것 원주민들 같은데. 같은 예. 경우가 아니고 예. 대부분 이제 외지에서 전입하는 인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농귀촌 뭐 현상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귀농귀촌을 하실 때 보통 주말에 이틀을 선정하고 들어오시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주말에는 뭐 비행기 훈련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전입을 하게 되니 갑작스럽게 이제 소음을 접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보상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진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일정 정도 지역이면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50%가 감액된다. 그러면 이제 3만 원. 1년이면은 한 35만 원, 36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예. 이거 가지고서 좀 만족할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 보상 체계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예. 그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에 의해서 판결 내려진 것들을 준용해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너무 절속이에요. 그래서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그 보상금 기준을 선정을 하면서 책정을 하면서 감액 기준은 아주 꼼꼼하게 촘촘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 그렇지 않고 또 굳이 줄 수 있는 부분은 거꾸로 또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네. 이 신청을 한 소음 피해자 70여 명이 있는데 예. 좀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이제 이의 제기가 된 거였습니까? 이제 감액 기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죠. 예. 그래서 거주지는 이쪽인데 근무하는 지역이 거주 지역으로부터 몇 킬로 반경에 있느냐 없느냐 예.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시간 선택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감액 기준이 있는데 그 감액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의 신청으로 이제 받은 거고요. 네. 이의 신청에서 이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기각되는 건들이 많아서 이 건은 이제 10월 달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감액 기준이 굉장히 꼼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소음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신청도 이루어졌고요. 예. 이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매년 이제 그 해마다 보상금 신청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지연돼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보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최종 보상 결정 공고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네. 설사 올해 내년에 못 하신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소급 적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실 소음 피해의 가장 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블랙 이글스의 이제 훈련 비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조용히 있었죠, 한동안. 저 영국에 가서 무슨 상 받고 그랬었죠. 예. 거기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이쪽은 아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예.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군부대의 어떤 그 훈련단이 좋은 성과를 예. 거둔 것은 뭐 반갑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묘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뭐 블랙 이글스의 국가적인 영광 그 뒤에는 주민들의 말 못할 그 피눈물, 고통이 숨겨져 있다. 뭐 저 공군 부대 근처에서 보니까 뭐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말 그 내용을 저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싶은 입장인데 좋은 뭐 결과물에 대해서 초치고 싶지 않은 입장이라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블랙 이글스가 그 다시 돌아오게 되면 기고만장해서 더 열심히 훈련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또 그만큼 훈련을 반복적으로 자주 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아픔과 애환과 이게 또 예.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마련되죠. 정치가 예. 꼭 필요하다면. 예. 알겠습니다. 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약간 감액 기준이 너무 꼼꼼하고요. 좀 이 부분 좀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이와 맞물려서 예. 또 사실 이제 그 스모크죠. 예. 훈련 비행을 할 때 이 경유 성분이 또 함께 또 네. 공중에서 분산되면서 네네. 환경 훼손 문제 또 함께 또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 부분까지 계속해서 또 좀 여러 가지 많은 진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보상금 지급액 또 개선 방향까지 해서요. 예. 향후에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예,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블랙 이글스 스모크에 관련된 부분은 8월 말까지 일단 공군 측에서 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좀 기다리고 있고요. 참모총장이 약속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군 소음 피해 보상에 관련된 법률로들 인식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상에 관련된 것보다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합리한 지급 기준, 감액 기준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저희들이 이제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연대 조직이 있어요. 네. 소음 피해 국민연대하고 함께 법 개정 투쟁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모크 관련해서 군의 좀 방안이 이달 네. 말까지 이제 공개된다고요? 공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최후 통첩을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제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쪽에서 요구한 거였군요. 군 네네. 쪽에서 이제 8월 말까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답변하겠다는 최대한 것이 아니고요. 응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온 상태인데 예. 이제 뭐 지금 뭐 을지우 연습, 뭐 을지우 훈련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또 복선을 깔더라고요. 예. 바쁠 때는 바쁠 때죠. 예. 예. 좀 그 부분이 좀 가시화되면은 또 다시 네네. 한번 또 저희가 내용 점검하도록 하죠. 오늘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행위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개인의 편의를 이유로 이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가 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쭉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가로수를 훼손하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로수 훼손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길을 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가로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로수가 일상생활 공간에 가까이 있는 만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주택의 조망을 가릴 경우, 그리고 농경지 주변에 그늘을 만들어서 경작에 피해를 준다고 여겨질 때인데요. 이런 경우 가로수에 구멍을 뚫어서 농약을 주입하거나 가로수 가지를 무단으로 자르고 또 가로수의 껍질을 벗겨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수를 죽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가 가로수 행위 단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실제로 발생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발생 건수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재작년에 2건, 지난해 3건 가로수 훼손이 발견돼서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7건의 훼손이 발견돼서 행위자를 찾고 있는데요. 지난 19일부터 가로수 훼손 단속을 시작해서 오는 9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공원 녹직과 조민호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가로수가 모두에게 주는 공익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개인적인 문제로 가로수를 훼손한 사례가 적극적으로 늘어난다면 공의 재산 훼손은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아이들이 어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로수가 제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이루는 녹색 성장을 추진해야 함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원주시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그 안에 나무들이 주는 이로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취지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가로수라 하면은 도심 그 도로가에 다 이제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필요한 거지? 를 다시 한번 또 이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로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겁니까? 네, 실제로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2주 정도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5일 정도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단 5분도 살 수 없는데요. 맑은 공기를 만드는 나무와 함께 하는 건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또 가로수는 도심 환경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요. 실제로 대기의 오염과 소음 공해를 줄이고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가로수가 없어서 그늘이 줄어들면 도로가 더욱 뜨거워지고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수가 있어야 우리 생활이 더 풍요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공원 녹직과 조민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 도심의 온도를 낮춰주고 겨울에는 대기로 빠져가는 열을 잡아주어 일교차를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매연과 분진을 몸에 붙이고 유독가스를 흡수하여 대기를 정화하고 생활권 소음을 줄이고 네온사인의 빛공해도 줄여주며 녹색으로 도심을 디자인해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그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저희 공원녹지과 가로조경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현장으로 찾아뵙고 그 불편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시민들께서 무단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남이 안 볼 때 훼손하지 않겠습니까? 뭐 CCTV 등을 이제 활용한다고 합니다만 이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까?
네, 원주시는 시민들이 가로수의 소중함과 유익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고요. 관련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면서 계도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시 차원에서 수시로 가로수를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9월까지 진행되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에는 3개의 팀이 원주시 전 지역을 조사합니다. 또 훼손 사례가 발견되면 CCTV를 확보해서 탐구를 진행해 행위자를 찾아내고요. 훼손된 가로수 주변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게시해서 시민들의 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훼손자가 발견되고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지만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연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서 행위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가로수로 인한 불편함이 있으면 원주시 공원 녹지과로 연락을 해서 불편 사항을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주변의 상가라든지 또 주변의 토지와 좀 연관이 있는 분들이 또 훼손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의외로 또 CCTV 등 활용하면 또 찾기가 쉬울 수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단속에 적발될 위험성보다도 이 가로수 분명히 또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좀 개인의 불편으로 좀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가 또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이죠. 이색적인 여름 음악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뉴 썸머 페스티벌. 원주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축제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썸머 페스티벌 이번 행사를 준비한 송창민 대표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여름 음악 축제가 진행되었는데 뉴 썸머 페스티벌. 서머 페스티벌은 알겠습니다. 여름 축제. 이 뉴는 어떤 뜻입니까? 저희 새로움을 뜻하는 그 NEW에서 파생된 거고요. 예. 음악계에서는 이제 뉴를 조금 바꿔서 누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름 파티라는 뜻으로 뉴 썸머라고 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유라고 돼 있으면 이제 알 텐데 하나 빠졌어요. 누가 무슨 뜻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여름 축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축제가 어떻게 진행된 축제였습니까? 저희가 요번에 이제 그 원주 중앙동 도시재생 센터에서 주관하는 소액 거리 축제를 좀 지원을 받아서 네. 저희가 요번에 좀 중앙동 쪽에서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그런 아카데미 극장 그리고 그 일대 주차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카데미 극장 이제 바로 앞에 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축제 사진을 좀 봤는데 젊은 분들이 뭐 물총 싸움도 하고요. 네. 음악도 듣고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우선 기본적인 컨셉은 물총 싸움이었고요. 예. 네, 단순하게 뭐 팀별로 물총 뭐 싸움보다는 뭐 함께 즐기면서 물총을 쏘면서 이제 얼음을 조금 시원하게 보내보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DJ분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 수제 맥주도 함께 즐기면서 네. 이렇게 다들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던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총 싸움과 음악과 또 맥주와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다 이제 네, 모여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미르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대표인데 이 축제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한 16년부터 미로시장 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이제 원주 지역 맥주도 이제 생산을 하면서 좀 지역 컨텐츠를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미로시장이라든가 이제 원주 지역에서 이제 진행되는 문화 콘텐츠들이 대부분 조금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타겟층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한참 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즐기고자 하는 그런 젊은 층을 좀 대상으로 한
컨텐츠는 좀 적지 않을까? 네. 적지 않나라는 문제점을 조금 인지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조금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다 모여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의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처음 축제를 기획하고 또 진행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더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볼 만하다라는 또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행사에 한 250명 정도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도 네.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놀란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진 않으셨지만 네. 이제 바깥에서 구경을 많이 하시면서 원주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조금만 더 이제 신경을 쓰고 기획을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문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만약에 저도 알았으면요. 최소한 물총 싸움 같이 참여했을 것 같은데요. 더울 때. 일정을 미리 알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을 것 같습니다만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는 요번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을 타겟층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SNS를 위주로 많이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SNS 위주로 하니까요.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쉬움도 컸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오늘 또 방송을 이제 연결한 것이 향후에 좀 계속해서 좀 상설, 이 정기화 또 시킬 예정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어른마다 계속 조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주의 좀 대표적인 젊은 축제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카데미 극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원주에 좀 곳곳에 남아 있는 유휴 공간들을 네. 좀 찾아서 좀 젊은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로시장 그 2층에 좀 이제 운영을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서바이벌 게임 하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서머 페스티벌의 송창민 대표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